네, 전 펜싱 국가대표 남윤희 씨가 전 연인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가수 지드래곤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1차 조사를 10시간 넘게 받았고 이틀 만에 오늘 다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남현희 그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그 전환이 됐고 어제 그 조사 받는 그 날짜에 출국 금지 조치도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그 피해자가 약 한 20명, 그 피해 편취액이 26억 원에 해당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점점점 조금 늘어나는 형태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그 고소인이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피고발인 신분과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고소인이 사실 전문가 부부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 그 회원 그 학생의 부모로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청조 씨가 투자 설명회에 이렇게 이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앱 개발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한 그것이 11억 상당의 편취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것에 관한 아마 조사가 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그 고소장 뭐 등등의 그 내용 자체가 이와 같은 그 사실을 그 남현희 씨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가 강한 거죠. 즉 공범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고소인의 내용인데요. 뭐 예를 들면 그 당일 이를테면 돈을 건네는 날 남현희 씨도 그 자리에 그 있었고 이 전청조 씨와 함께 더군다나 그 돈을 건네서 그 돈을 이제 당일인지 아니면 이미 건넨 건 정확히 알려지지 않지만 돈 자체를 이렇게 남현희 씨가 세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것은 이제 공범의 그 정황이 상당히 역력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이에 그 대해서 아마 그 남현희 씨 그 측에서는 그 만난 거는 그 맞지만 투자를 권유했다고 들은 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돈을 센 것도 돈을 샜지만 이 전청조 금고에서 나온 돈을 샜지만 이것은 이 부부의 투자 금액은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이 사실관계 등을 그 포함해서 어제 그 10시간가량 그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것과 관련된 신뢰성 또는 그 대조 등이 아마 그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2차 지금 조사가 현재 이 시점에서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난번 1차 조사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남윤희 씨는 일단 묵묵부답인 상황인데 그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밤새 또 장문의 심경글을 올렸거든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밤에는 또 이런 장문의 글을 올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9개의 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 SNS에 나름대로 그 억울함을 그 호소를 하면서 극단적인 내가 선택을 해야 이것이 다 일이 풀리겠느냐 뭐 이렇게 그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 과정에서 방어하는 그 내용과 사실상 이와 같이 개인의 그 감정을 토로하는 그 내용은 사실상 조금 궤를 좀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가대표 선수까지 경험을 하면서 어떤 측면은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공적 인물에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그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그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9가지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게 되면 이 전청조 씨가 다른 매체 등에 이렇게 제공된 녹취 내용을 다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보게 되면은 이 접근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일정한 사심을 갖고 자신에게 접근을 그 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전청조 씨가 그 얘기했던 자신 또는 가족에게 차량을 이렇게 그 제공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냥 리스를 해주고 리스비만 이렇게 렌트비만 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을 마치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또 반면 또 가슴 절제 수술에 관한 그 얘기 또 자신이 권유한 바가 이제 없다. 그냥 얘기만 했을 뿐이고 그런데 본인이 사실은 하고 나서 내가 무슨 마치 강압 내지 권유를 해서 이거를 사기에 이용한 것처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중요한 포인트를 그 삼았던 점은 자신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도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주고받았던 그 SNS상의 그 메시지 그 내용이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사진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라든가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 역시 그 피해자이지 전혀 사기를 함께 기억하고 동참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 국민들에 대해서 자신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입장이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또 오늘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쟁점으로 다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오늘 아마 이제 오후에 그 대질 신문도 예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거짓말 탐지기 뭐 조사까지 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나 대질 신문도 다 이제 임의성에 그 기초해서 그 당사자가 허용을 하고 동의를 해야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그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는가의 그 여부,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세고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투자를 기망해서 받았는지의 그 여부, 그 또는 지금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그 사기 그 편취액으로 고가의 그 선물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남현희 씨도 사기의 불법 수익물로서 금전과 또는 용돈과 차량이 이렇게 선물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알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대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 조사도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쉽게 그 요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와 같은 일련의 전청조 씨의 그 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는가의 여부 또는 적극적 동참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묵인하고 이른바 일심동체적 암묵적인 상황이 있었는가 여부 아니면 세 번째 전혀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남현희 씨는 전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전청조 씨가 단독으로 수법과 방향과 방법을 했을 뿐인지 이것들을 결국 이제 이게 확인하는 것이 오늘의 수사의 그 요점이 될 것이고요. 아마 이제 이것이 공범 여부를 이제 가늠하는 것인데 그런데 일단은 진술에 관한 것을 확보하고 나서 이 공범 여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심 동체 또는 정말 경제적 공동체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증거들도 아마 그 남현희 씨 측이라든가 또는 이 전청조 씨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그 제시를 하면서 이 진술과 앞으로 확보되는 또 제출되는 증거를 종합해서 아마 그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 자료로 사용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조사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권지용 씨 마약 투약 혐의를 다뤄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간이 그 뭐 시약 검사, 뭐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를테면 한 일주일 안에 마약을 했는가의 여부만 판단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간이 그 시약 검사인 것이죠. 즉 바꿔 얘기하면 일주일 이전에 했는 것은 이 간이 시약 검사로 확인할 수가 이제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지드래곤의 그 입장에서는 지금 결백을 역시 그 주장하고 싶은 이런 목적이 강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진 현재 그 출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인터뷰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더니 정말 그 자신감이 그 있고 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너무 그 과도할 정도로 행동이라든가 이런 언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그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기자의 그 질문에 너무 좀 공인으로서 좀 경솔한 답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웃다가 뭐 끝났다, 그냥 농담이다 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이 공적인 인물로서 적절한 답변인지는 조금 의심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자신이 그 있다라고 하는 뭐 표현이 아닌가도 뭐 생각을 해봄지 그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이 어제 그 입장에서 4시간 정도 그 조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 간이 시약 검사가 음성이 나왔다는 것에 상당히 고무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조사했던 그 내용은 지금 이 제보자 또는 그 제3자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즉 그 이 강남의 유흥업소에 일정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에 근거해서 지금 그 내사자 그 신분에서 아마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바뀐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제보와 진술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아마 그 질문이 그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밀 검사 뭐 예를 들면
모발을 통한 또는 뭐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정밀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밀 검사를 위한 그 시료의 그 확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차 그 조사인 것이고 지금 정밀 검사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보강 수사 또는 기타 제2차 그 소환 등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일단 지금 진술 내용은 확보가 됐는데 가니시아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고 지금 지드래곤도 정밀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약에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다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결국 이제 그 모든 기소의 기준이라든가 뭐 재판의 그 기준 자체도 그 증거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 진술만으로는 이 법적인 재단을 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그 마약 범죄 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세밀한 구체적인 증거도 함께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즉 어떤 마약을 투약을 했고 어느 정도 양이었고 그 시기는 언제인지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이제 특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정밀 검사에서도 이제 그 음성이 그 나왔고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기소 자체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봄직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 과거 더군다나 본인 자체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또 설령 자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백이 또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 능력 자체가 또 제한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제3자의 그 진술이 있고 또 음성이 아닌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아주 구체적인 시기까지 특정하는 이런 증거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부족한 뭐 이런 측면에서 뭐 기소유예 또는 이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도 예상해 봅니다. 만약에 이게 채모 검사까지 가는데 음성이 나온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무리한 수사다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경찰 수사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지금 뭐 먼지 털이기식 수사가 아니었느냐, 왜 이 공적인 그 연예인의 이렇게 신상이 알려졌느냐에서부터 아니 그 증거 없이 왜 이렇게 그 소환을 했느냐 이런 그 비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이 압수수색 영장, 통신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경찰 수사가 좀 촘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사가 사실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발부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정도의 소명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이제 먼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발부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아마 지금 그 보강 수사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수의 감정 결과를 기다려서 만약에 음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비판을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 양성이 그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통신 내역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좀 더 그 면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든가 또는 이미 제출을 요구한다든가라고 해서 이 혐의를 상당히 구중을 하고 나서 수사에 일정한 그 소환을 위한 제2차 소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이런 것이 지금 부족하고 적절치 않고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경찰의 수사에 관한 비판이 상당 부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네, 자 저희가 마지막 사건도 짧게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가짜 리딩방 사기 사건이 지금 적발이 됐는데 피해자가 굉장히 많고 피해 금액도 15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도 궁금하고 수익금 환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그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개 그 조직이 하나의 그 연합 형태를 그 꾀해서 여러 가지 그 역할을 이제 분담한 것이 하나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려 그 40여 명 이상이 입건이 그 되어서 송치가 되었는데 그 중에 24명이 구속이 되었고요. 네. 나머지 그 9명은 지금 해외에 도피 중인 것으로 돼 있어서 인터폴 등의 그 적색 수배가 이제 이루어진 이런 그 상태입니다. 그 피해자도 250명 이상이 되고 그 편취액도 150 이상이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은 상당히 공모를 기능을 나누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유인하는 그 팀이 그 있는가 하면 이 SNS 상의 이 단체방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죠. 정말 회원이 아닌데도 바람잡이 회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팀장의 역할을 하면서 무엇인가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성공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런 성공담을 가짜로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담을 받은 다음에 투자를 했더니 300% 이상의 수익률이 있었다. 또 단시간에 500% 이상의 그 수익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통장 내역도 이렇게 그 보여주는 이런 그 현혹을 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수법을 그 행사를 그 했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그 돈 자체를 그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그 필리핀의 그 카지노 등의 환치기 등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또 통장을 법인 통장을 관리하는 팀도 또 있고요. 뭐 이렇게 그 기능을 6개로 그 만들어서 대규모 지금 그 가짜 리딩방 그 투자 사기가 밝혀진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